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4월 17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17일 금요일장은 제 예측을 어긋나게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 악재가 많기 때문에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의 모습인데 현재 나온 모습은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V자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영상을 보시고 주식을 사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장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신규 매수보다 현금 보유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이 실물 경제 타격으로 다시 한번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데요. 여기 보시면 3월 19일 날 이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지수의 위치가 이렇고, 그리고 개별 종목 그리고 우량주들 서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결국 여기가 고점일지 더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대응이 안 되는 구간에서 굳이 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올라갔다가 하면은 올라간 만큼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이렇게 지수가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한 번 더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기다릴 생각이고요. 기왕에 기다리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냥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처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는 와중에 이제는 진짜 하락장의 끝이 났고 V자 반등이 완전히 나온 것이구나, 이때부터는 이제는 그냥 바닥이 잡힌 거겠지 하고서 여기서부터 다시 매수를 들어가면은 그때가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갈지 내려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이렇게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이렇게 애매한 이 지수 위치에서 상승에 베팅을 하냐 하락에 베팅을 하냐, 이것은 아마 투자에 대한 관점의 차이지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지수가 더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매수를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서 또 한번 더 이상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만약 여기서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수급인데요. 아무래도 저처럼 지수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인버스에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이 인버스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계속 요 며칠 동안 계속 인버스를 사고 있는데, 저런 걸 보면은 단기간에 또 이렇게 하락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 하지만 이 대외적으로 악재는 꾸준히 나와 있고요. 당장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매수를 안 하고 이 밑에서 기다렸다가 돈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현황으로는 일단 개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팔았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금요일장의 특이한 수급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3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은 올라가는 와중에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월요일에도 외국인이 더 들어오는지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금요일 장만의 모습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일단 매수세로 잠깐 돌아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게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급격하게 상승을 이렇게 해줬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더 해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수급 현황으로는 이 외국인이 현물이 매수를 했고 그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을 산다는 것은 하방에 베팅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현물을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하는 움직임은 저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장중 수급인데요. 이 파란색 이 외국인이고, 초록색 기관이고, 보라색이 연기금, 그리고 주황색이 개인이었습니다. 장중에 한 11시까지 외국인이 4,500억, 거의 최고 4,700억까지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오후 2시, 한 3시경 갈 때 수급을 천천히 보면은 이제 3,900억, 장이 끝날 때쯤 되면은 3,200억으로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막판에 개인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샀고요. 아무래도 지켜봐야 될 것은 미국에서 렘데시비르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월요일날 어떤 움직임이 보이냐에 따라 진짜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코로나19 백신으로 사용이 된다면은 이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더 상승을 한번 더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 그 미국에서 렘데시비르 이 관련돼서 그 임상 결과가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만약 진짜로 어떠한 세력이 조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장에서는 또 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보시면은 정부 부처 주간 일정 보도 계획이라고 해서 이거를 검색하시면은 네이버에 나오는데요. 이런 글이 이렇게 보면은 정부 국무총리부터 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좀 더 밑에 있습니다. 이런 정부 부처에서 일정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는데, 제가 요약한 거는 20일 날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고 20일 날 인구정책 TF 회의가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용이 많이 악화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추경이나 이런 걸로 일자리를 좀 돈을 풀어 가지고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반응을 보였던 것이 에스코넥, 윌비스, 메가임디,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들이 반응을 보였는데요. 보시면 에스코넥 금요일 날 전에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상승을 이렇게 많이 했고요. 그 앞에는 4월 8일 날 미리 상한가를 한번 또 찍었었고, 그 다음에 윌비스 얘도 금요일 날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그 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 얘도 똑같습니다. 창투사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시켰고요. DSC 인베스트먼트도 금요일 날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슈가 20일 날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있지만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한 상태에서 그런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를 매매하기보다 일단은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거는 에스코넥이라고 보여집니다. 에스코넥이 그나마 거래대금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400억, 500억 정도 일단 터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하락을 음봉을 두 번 그리다가 이렇게 양봉을 하나 전환을 해줬는데, 분봉을 잠깐 보시면 이런 데서도 매수를 한다면은 여기를 잠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일단 손절선이고요. 왜냐, 주식에서는 무조건 상승을 바라고 매수하기보다 빠질 것도 생각을 해서 손절선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이 손절선을 정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이 위에다가 선을 왜 그었냐 보시면 여기 분봉에서도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지를 받았고 또 여기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데도 다 대부분 이제 지지와 저항 구간이 나오는데, 최적의 매수 구간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금요일도 여기 위에서 주가가 좀 놀고 있는데,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한 사람들이 여기가 2,560원인데 2,560원은 정정하겠습니다. 2,060원은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이 세력들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하기 좋은 타점은 지금 여기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이 깨지고 날 때 투매가 음봉으로 나올 때 다음 지지와 저항인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좋은데요. 그래서 한 1980원 뭐 이런 데에서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뭐 추천드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아마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수를 약간 위에서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 지지가 안 되고 깨지면은 사람들의 그 실망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다음에 지지를 받았던 이런 데도 다 지지가 됐고요. 여기도 지지가 됐고, 이런 지지를 받았던 다음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슈에 맞춰서 여기서 매수가 됐다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일자리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0일 날 SKC 소부장 기업 중 블랭크 마스크 생산 현장 방문 이라는 이슈가 있네요. SKC가 어떠냐, 일단 주가상으로는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지수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수랑 딱 맞춰서 상승을 했네요. 하락을 했다가 급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지금 이런 모습이 이렇게 상승을 더 많이 이 바닥권 3만원에서 이렇게 5만원이 올라가면서 70%, 80%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과연 더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아져 버린 지수의 위치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는 차라리 이 밑에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은 여기도 저항으로 맞았던 구간들이 있고요. 이런 저항 부분이 이렇게 상승을 이어주면은 차라리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걸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도 잠깐이지만 이런 저항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는 다 이렇게 좀 떨어지면은 잡으려고 하는, 결국에는 저는 일단 차트를 우선시하고 또 차트 안에 있는 이 지지와 저항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구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수를 보는 관점 자체도 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라리 밑으로 좀 떨어지면은 조정을 기다리고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일날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이 회의가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소차나 전기차들이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풍국주정, 유니크, 대우부품, 일지테크 등 여당 총선 승리로 인해서 친환경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수소차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잠깐 보면은 이 풍국주정부터 해서 대우부품 그리고 유니크 이런 종목들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일단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월요일날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밑으로 한 번 더 빠지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락을 해가지고 내가 대응이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슈 자체도 23일 날이기 때문에 세력이 월요일 날 바로 다시 이렇게 상승을 시켜주고 하는 모습은 좀 오히려 좀 적지 않을까 합니다. 차라리 옆으로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시키거나 아니면 하락을 일부러 시켰다가 한 22일쯤이나 이렇게 상승을 한 번 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좀 강했던 모습 그 섹터는 일단 대북주였습니다. 일단 대북주가 지금 아난티 대북주의 대장인데요. 최근에 가장 움직임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난티 같은 경우도 이 이동평균선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이동평균선이 그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회색으로 된 120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이 업황,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 밑에 이 120선 밑에 있으면은 이 관련된 업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일단 얘는 이렇게 120선을 뚫어 놓은 다음에 금요일 날 이렇게 안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뭐 풍국주정, 그 다음에 유니크, 대우부품 같은 대부분 얘네들이 이렇게 120선을 이렇게 뚫어놓고 금요일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 120선 위에서 지금 종가를 마감하고 있는데 여기서 월요일날도 이렇게 120선 위에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강했던 이 대북주들, 아난티도 아마 충분히 월요일날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친서를 받았다고 하고 또 트럼프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전화를 하면서 대북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또 나와줄 수 있지만, 저라면은 차라리 진짜 이런 밑에 구간에 왔을 때 한번 잡아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 오겠죠? 원래 강했던 놈이니까, 이렇게 강했던 놈이니까 잘 안 올 겁니다. 근데 와주면은 그때 한번 잡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일신석재, DRTI, 대북주들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구강약품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입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요. 얘도 강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이 박스 안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은 어느 정도의 손절선을 정한 다음에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뷰어셀 한 번씩 넘겨보겠습니다. 종목들을. 이 초록뱀도 한한령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월요일날 주가가 거래량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세력이 주가를 더 이상,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이 없으면은 이렇게 밑으로 빠져야 정상인데 그걸 빠지지 않고 일부러 밑에 빠질 것 같으면 받쳐놓으면서 지금 지지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또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하면서 매수를 여기서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세력들도 알기 때문에 세력이 개인들 좋으라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같이 이렇게 상승을 시켜가지고 뭐 수익 내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많이 없을 겁니다. 세력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여기서 산 사람들을 털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터냐?
분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분봉을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큰 변동 없이 이렇게 몇 프로 계속 기고 있구나. 그러면은 좀 차트를 조금 보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네. 그러면 여기 지지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겠다 싶은 마음에 이런 구간에서 다 매수를 하실 겁니다. 충분히 근데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하지만 세력들이 오히려 여기를 잠깐 선을 그었을 때 이날 저점을 일단 지켰고요. 여기 이날에도 저점을 여기 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월요일날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서 산 사람들의 그 손절을 유도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서 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더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 4월 13일 날 거래량을 보시면은 5천억 원이 여기 위에서 터졌습니다. 물론 이 윗꼬리를 달고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매수와 매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커지긴 한 건데, 이 거래대금이 커진 이 양봉의 저가를 여기를 손절로 대응해가지고 손절을 하더라도 한 2%, 3% 내에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주가를 의도적으로 지키고 있는 걸 보면은 세력이 이게 이 종목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라는 것과, 그리고 한활용 관련해가지고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이렇게 지지를 하는 이런 움직임에서 월요일날 이렇게 투매가 한번 나와가지고 저희가 원했던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제 매매 방법 자체가 일부러 이렇게 지지를 받을 것 같은 구간이 깨지면은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이런다고 해서 주가가 아예 안 잡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현금 보유를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한국 유니온제약이나 뭐 톱텍이든가 레몬, 그리고 명문제약, 그리고 이월드 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서서히 하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그런 구간에서 일부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 주가가 이런 상태에서도 저는 일부러 여기 15,000원, 1,500원, 600원 이런 사이에서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나리자보다는 에스맥 같은 경우도 이런 날에 1230원, 이런 1230원에서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서서히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상승을 하다가도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종목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카페에 여기 종목 따라하기라고 해서 4월 16일 이렇게 종목을 다 이렇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 매도가 이렇게 다 그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종목 따라하기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정회원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정회원 기준은 글 1개 쓰고 댓글 7개만 달면은 다 이렇게 정회원 분들이 되시고요. 그럼 같이 종목 따라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남선알미늄처럼 손절을 한 경우도 있고, 명문제약처럼 남선알미늄 이렇게 해가지고 손절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명문제약 올려드린 이런 12% 이런 것들하고 한국유니온제약은 같이 매수를 해가지고 일단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회원님들 보면은 저랑 같이 남선알미늄 손절을 같이 했고, 휴마시스도 손절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클 때 손절이 나갈 때도 이렇게 한 6%, 7% 나가고요. 근데 다른 거 먹을 때 크게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같이 이렇게 그냥 매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보면은 계속 기다려보는 게, 일단 이 시젠이란 종목도 결국에는 여기 이렇게 위에서는 매수를 안 합니다. 매수를 안 하고 여기 이렇게 1차 매수를 그었지만 아마 이런데 여기 왔을 때 매수를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고요. 바이오톡스텍도 여기 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생각이고, EDGC 또한 진단키트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 밑에까지 오면은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있고요. 차라리 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하루마다 거래대금 이제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넣어 놓는데, 이렇게 넣어 놓고 장중에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 어떤 섹터가 강한지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의 위치가 이 5일선을 타면서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중국 한한령 관련해가지고 해제 이슈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상승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종목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 5일선, 이 보라색 선인 5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일단 주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간에 급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고 그때 매수를 한번 기다려보는 거고요. 녹십자 랩셀도 나중에 떨어져 주면은 살 생각이고, 일단 이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하려 했었냐, 여기를 약간 선을 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데가 이 손절선이 세력이 다시 한번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할 때 이런 데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도 이 처음 돈을 다시 한번 썼던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안 나오고 결국에는 이게 손절이 나왔고요. 결국엔 이제 주식에서는 이제 100%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손절을 꼭 해주고 있는 상태고, 명문제약 또한 이 카페 회원님들하고 여기 5140 이곳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아마 5980인가 이쯤에 5870 이쯤에 아마 팔았습니다. 일단 팔고 나서 다시 금요일날 다시 한번 재입성을 했고요. 나중에 양봉이 나오든 다시 한번 떨어져가지고 손절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면은 입절을 하면 되는 거고, 음봉이 나와가지고 손절가를 깨면은 그냥 손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구석유 같은 것도 이게 상승을 많이 했다가 결국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 떨어질 것이고, 이제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리고 또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구간에서 잡지 않으면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손절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구간에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구간에서 잡고, 또 이 대외적인 악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막아주는 것이 이제 손절을 정하는 겁니다. 미리 저는 이제 매수를 하기 전에 손절을 먼저 정하고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어떠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손절로 잘라낼 수 있고요. 그리고 CJ 시푸드가 시간외로 떴죠. 얘도 움직임은 참 좋습니다. 시간외가 떠가지고 이 주가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뭔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 월요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나중에 이 앞에 있던 이런 정고점도 한번 뚫어줄라는 움직임이 보여지겠죠. 과연 뚫을지 안 뚫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또 잡지는 못할 것 같고요. 시노펙스도 괜찮아 보입니다. 혈당 치료 관련주로 해가지고 일단 뭔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일 제지론을 나왔고, 이제 앞에 아난티 이런 대북주들이 상승을 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저는 이런 날에 상승할 때 잡지 않고 차라리 나중에 떨어질 때 내가 생각했던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되게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하고, 또 만약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손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거래대금 상위 700억 이상 시간의 특징주로 와가지고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상승을 했고요. 국일제지 수소차 테마 상승 중 자회사 국일그래핀 양산설비 입고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국주정, 유니크, 대우부품, 일지테크는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총선 승리로 인해서 친환경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이렇게 수소차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네이처셀은 중국 소비주 상승 속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소식으로 상승을 했고요. AD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관련주 1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윌비스 TS 인베스트먼트는 정부 일자리 대책 발표 예정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미셀은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 효과로 상승을 했고요. 이 시간에 같은 경우는 인코니 열화상 카메라 공급 소식에 상승을 했고, 우수 AMS 수소차 관련주였고요. 우양 CJ 시푸드는 식품 관련주, EDGC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이렇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파미셀은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장중에는 계속 빠지다가 이 시간에서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시간에가 여기는 없는데, 하락이 없는데 시간의 하락 특징 중 종목 중에 AD톡 테크놀로지 장중에 이렇게 15% 상승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시간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라는 이슈로 마이너스 10% 시간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이 3,080억 원 규모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HNG 이런 종목들이 같이 시간에 하락을 했고요. 거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종목마다 좀 느낌이 많이 매수를 하면 좀 다른데, 그 악질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차트 같은 것도 다 세력이 만들고 하는 건데, 이런 놈이 옛날에 이제 나라 KIC였나요? 그 종목인데 이때
점 상한가를 몇 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점 상한가를 계속 갔던 이런 종목인데,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다 세력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한 겁니다. 다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완전히 빠져버리면서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도 주가를 올릴 것 같으면서도 안 올리고, 올릴 것 같으면서 안 올리는 그런 악질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시켜놓고도 여기서도 유상증자를 한다 해가지고 주가를 일부러 또 이렇게 밑으로 하락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되게 갈 것 같으면서도 안 가는 종목이 이 에이프로젠, KIC, 제약, 그런 종목들입니다.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종합을 하면은 뭐 이렇게 한진칼, 중길재지, 풍국주정,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한 종목들을 매수를 당일에는 안 하고요. 그럼 그 다음날도 안 하고 종목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다 이렇게 뽑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찾아봅니다. 천천히 하나씩 찾아봐가지고 어떤 종목이 매수를 할 종목인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인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 밑에서 지지와 저항을 구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유니온 제약도 이렇게 밑에 아랫꼬리, 그러니까 아랫꼬리라는 것 자체가 세력이 주가를 장중에 이렇게 밑으로 빼면서도 결국 장 막판 이렇게 상승을 시켰다는 건데, 그거는 세력이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개입을 한 이런 차트 위치에서 여기를 손절로 잡아가지고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대응책을 미리 마련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수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 계속 하락을 하면 손절하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면 그럼 반등폭을 먹는 겁니다. 아마 유튜브 영상을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면서 계속 올릴 거고요. 아마 차트를 별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저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계속 알려드릴 생각이고, 그리고 당일에 테마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테마를 잡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영상을 조금씩 보다 보면은 나올 테니까요. 그런 거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슬슬 눈여겨보이는 종목들이 조금 이제 바이오 같은 것도 상승을 이렇게 많이 했다가도 결국에 상승을 하더라도 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벌써 하락을 할 때 20%, 30%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절을 안 하면 손해를 보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여기서는 버텨봐야겠지, 여기서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 떨어질 때는 여기는 반등이 나와주겠지 했는데 반등이 안 나와주고, 그럼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주겠지, 그래서 그래도 손절 안 하고 여기서 반등 이렇게 기다려봐야겠다 했는데 안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손절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라는 게, 이렇게 손절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다 손절을 유도합니다. 그럼 손절을 유도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시키는데, 저는 이렇게 상승을 시킬 때, 상승을 시키기 전에 이런 밑에서 일부러 좀 기다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이 밑에서 기다리지만 이 임의의 손절선을 정해가지고 여기를 깨면은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수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늘 금요일날 한진칼, 국일재지가 올랐네 이런 거를 계속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놈들이 이제 좋은 종목이니까 나중에 떨어지면 잡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를, 이 국일재지라는 종목이 오늘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지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이 위에서 여기서 주가가 지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했을 텐데, 제가 기다렸던 거는 이렇게 빠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빠지면은, 이게 빠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빠지면은 이 위에서 산 사람들보다 손해 그 퍼센트로 이 수익률 자체가 제가 이득을 얻는 상태고요. 요거 여기서 그냥 안전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손절 대응도 편합니다. 여기 3820 여기 저점이 있으니까 이 구간을 저점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주가 왔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봤겠죠. 근데 뭐 그런 건 없었고요. 여기서 지지를 했다가 살금살금 결국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볼 때도, 이 지수도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해도 결국에는 이 떨어질 걸 기대하고서 현금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지수 여기서 샀던 사람들보다 나중에 싼 가격에 사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먹어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상승을 한번 했고 이렇게 저점을 지키면서 이 쌍바닥을, 바닥 하나, 바닥 두 개,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 쭉 여기서부터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응을 여기 있는 앞에 있던 이 저점 여기를 이제 손절 대응으로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응이 가능한 곳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월요일도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닥 스탁은 제 유튜브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카페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